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그친 상태인데요. 일부 동해안 지방의 비도 내일 새벽에는 그치면서 주말 동안에는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가끔 구름만 지날 뿐 비 소식은 없는 상태고요. 오늘 내린 비 덕분에 공기도 아주 깨끗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대부분 평년 기온을 되찾으면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날씨가 다시 흐려지겠습니다. 오후에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중부와 전라북도 지방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 양도 10에서 40mm 정도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던 비구름대는 거의 다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 끝자락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방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에는 모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쪽에서 다가오는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가끔 구름이 지나는 비교적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아침에는 내륙과 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거의 비슷합니다. 서울이 17도 등 14도에서 18도의 분포로 이맘때 어울리는 날씨를 보이겠고요. 한낮의 기온은 서울이 27도, 청주와 대전, 전주와 대구가 28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는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지금 남해와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6월 7일 금요일 영농가 날씨 오늘은 농촌진흥청의 이경재 지도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이경재 지도사입니다. 네, 어젯밤부터 오늘 사이에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그친 상태인데요.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거제는 158mm, 전남 장흥은 143.5, 제주도 한라산의 삼각봉은 109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다행히 비로 인한 농가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시간 기상특보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지금 남해와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는 초속 1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날입니다. 오늘 단오를 맞아서 전국 각지에서는 다양한 축제가 열렸잖아요. 네, 단오는 예부터 설날, 추석과 함께 중요한 명절로 여겨졌는데요. 특히 모내기를 끝낸 후 여름을 맞이하기 위해 마을 곳곳에서 큰 축제처럼 즐겼다고 합니다. 네, 단오날에는 무더운 여름을 나기 위한 다양한 풍습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영농가 날씨에서 그 축제 현장을 화면으로 담아와 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음력 5월 5일 단오날을 맞아 전국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풍속이 이어져 오는 강릉 단오제, 그 축제의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농경사회였던 한국에서는 태양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단오를 한 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로 꼽았는데요. 수린날이라고도 불리는 단오날은 신이 오시는 날, 신을 모시는 날이라고 여겼습니다. 단오제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을 인간 세상으로 모셔오기 위한 신이 깃든 나무를 찾아야 합니다. 무녀가 신과 인간 세상을 이어주는 제를 올리고 제관들이 신을 모셔오는 영신 행차를 거쳐 단오제단에 신을 모시면
본격적인 태양의 축제, 단오제가 시작합니다. 단오제에는 모내기를 마치고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제가 열리고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과 관노 가명극 등 다채로운 공연을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단오의 모습은 신윤복의 단오 풍정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옛날 그랬던 것처럼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그네 뛰기도 해보고 창포물로 머리도 감을 수 있는데요. 창포물로 머리를 감으면 윤기뿐만 아니라 탈모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꼭 체험해보세요. 징이 울리면 씨름대회가 시작합니다. 상대편의 삿발을 야무지게 잡고 넘어뜨리면 우리 편이 이기는 민속놀이 씨름도 특별한 체험이죠. 축제에 먹거리가 빠질 수 없겠죠. 강릉 단오제에서는 신에게 바치기 위해 쌀로 빚은 술, 신주와 단오 대표 음식인 수리취떡을 맛볼 수 있습니다. 수리취떡은 수리취를 맵쌀가루에 넣고 반죽해 수레바퀴 모양을 낸 절편인데요. 수리취는 열을 내리고 소염작용에 뛰어나 단오의 수리취떡을 먹고 여름을 시원하고 건강하게 맞으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강릉 단오제는 지난 2005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는데요.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우리가 함께 보존하고 전승해야 할 문화유산입니다. 단오축제는 강릉뿐만 아니라 서울, 용인, 전주 등 전국적으로 주말 동안 열리는데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이번 주말 단오축제에 참여해보는 건 어떠세요? 네,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것부터 그네 뛰기까지 정말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단오축제는 주말까지도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주말을 맞아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 날씨 어떨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서울, 경기와 강원도 지방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만 많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영동 지방은 오전까지 비가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날씨가 흐려져 오후에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충청 남북도 역시 토요일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 일요일에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제주도입니다. 토요일에는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경북 동해안 지방은 아침까지 비가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일요일은 날씨가 흐려져 전라북도 지방은 오후 늦게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전국의 대기질도 함께 살펴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네, 주말 날씨를 살펴봤는데요. 일요일보다는 토요일인 내일 야외 활동하시기에 더 좋은 날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의 병해충 예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6월에는 어떤 병해충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먼저 식량 작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온이 오르는 이맘때 특히 해충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데요. 지도사님, 특히 어떤 해충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특히 주의해야 할 해충은 멸강나방입니다. 멸강나방은 한 마리만 나타나도 강토를 멸망시킨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데요. 작물의 잎과 줄기, 이삭을 폭식해 피해 작물이 수일 내에 죽게 됩니다. 네, 그럼 이 멸강나방이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던 해충인가요?
아닙니다. 멸각나방은 우리나라에서 겨울나기가 불가능한 해충인데요. 주로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멸각나방 성충이 중국으로부터 날아와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딱 이맘때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방제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멸각나방 방제는 멸각나방 초기 방제가 중요한데요. 어린 시기인 2, 3년 중에 애벌레로 몸 길이가 1cm 미만일 때가 가장 효과적인 방제 적기입니다. 애벌레가 보이면 즉시 약재로 살포해 주셔야 하는데요. 발생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논두렁이나 도랑 등에 비닐 터널 등을 설치해 이동을 차단하고 터널에 모이면 압살하거나 약재 처리를 하는 것이 또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외에도 식량 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또 어떤 해충을 주의해야 합니까? 예, 열대 거세미 나방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열대 거세미 나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면서 국내 유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열대 거세미 나방 어떤 해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열대 거세미 나방은 주로 옥수수, 수수, 벼 등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중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현재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옥수수의 생육 시기인 만큼 농가에서는 신경을 쓰셔야겠는데요. 그럼 여기서 옥수수 주산지죠. 충북 괴산의 장현면, 청천면, 괴산읍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6월 병해충 예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채소는 어떤 병해충을 대비해야 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오늘 사이 남부지방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도사님, 이렇게 다습한 환경에서는 병해충이 더 발생하기 쉽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맘때 고추 농가에서는 역병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다습한 조건에서 많이 발생하고 한번 발생되면 수확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방주의 방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고추 역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어린 무에 감염되면 땅 부근의 줄기가 암갈색으로 잘록해져서 말라서 죽게 되고요. 생육 중기 이후에 줄기 위로 감염인데 잘록해지면서 썩고 점차 포기 전체가 말라 죽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럼 어느 지역에서 고추 역병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붉을수록 경보 수준으로 미리 방제 작업을 하지 않으셨다면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곳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대부분 지역에서 경보 단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고추 농가에서는 반드시 방제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주말 병해충 예보를 살펴보니까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고추 역병의 방제법도 알려주시죠. 고추 역병을 방제하려면 병든 포기는 발견 즉시 제거해 주셔야 하고요. 물이 고이면 발생하기 쉬우므로 물 빠짐이 좋은 토양을 선택하고 이랑을 높게 하여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를 정비해 줍니다. 그리고 토양 표면에 멀칭을 하여 표면의 흙이 식물체에 튀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 오기 전후 저구용 약재를 주기적으로 살포해 미리 역병을 방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앞으로는 기온이 오를 날만 남았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오를수록 해충도 주의를 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 고추 등의 일부 포장에서 진딧물이 발생이 나타나고 기온이 올라가면 급속히 확산되기 때문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진딧물 군집을 이루어 생활하는 해충으로 흡집형 구기를 갖고 있어 식물을 흡집하는 광범위성 해충입니다. 진딧물의 피해를 받은 식물체는 성장이 멈추고 순이나 잎이 말리는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진딧물은 식물을 흡집하면서 다량의 감로를 분비하는데 이때 그름병이 유발되고 다양한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충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식물체의 성장을 멈추게까지 하는 진딧물, 어떻게 방제를 하면 좋을까요? 먼저 진딧물을 발생이 확인되면 진딧물 종류에 따라서 등록된 약재를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재를 살포할 때에는 잎의 뒷면에 주로 서식하므로 앞, 뒷면 모두 약재를 살포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진딧물은 주로 식물체의 뒷면에 서식한다고 하니까요. 앞면과 뒷면 모두 방제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북후면, 녹전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월의 과수 농가에서는 어떤 병해충을 주의해야 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과수 화상병 주의보가 떴는데요. 올해도 일부 지방에서는 과수 화상병이 이미 발생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2015년도에 안성, 천안, 제천 지역에서 처음 발생되었고요. 올해도 안성, 천안, 충주, 제천 지역의 일부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6, 7월에 집중 발생되는 시기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과수 화상병에 한번 걸리고 나면 방제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방을 하면 좋을까요? 과수 화상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작업 농기구, 곤충, 비바람 등 확산 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해 주시고 전정 가위 등 작업 도구 소독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곤충에 의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병균 매개곤충 방제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수화상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큰 피해가 없도록 농가에서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6월 말부터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럴 때 주의해야 되는 병해충이 있을까요? 네, 탄저병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사과, 복숭아, 포도 등 발생하는 과수병으로 주로 습기가 많고 28도 전후 온도에서 감염이 잘 되기 때문에 특히 장마 전후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병해충 예측 지도를 보면서 포도의 탄저병을 주의해야 되는 지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수도권과 천안, 대구, 경상남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주의와 경보 단계에 있어서 미리 방제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은 전라남도 목포와 부산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주의와 경보 단계에 있습니다.
네, 주말 병해충 예보를 살펴봤더니 대부분 지역에서 이 포도 탄저병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영천시의 금호읍, 화남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경재 지도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맑고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